11월 미국 대선은 자격 없는 전직 대통령과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이 맞붙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요. 지겹다. 이 기시감 뭐지?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여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I'll just say it. Biden's too old, and Congress is the most exclusive nursing home in America. The president must have moral clarity and know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evil. 우아하고 밝은 표정으로 바이든과 트럼프를 동시에 저격하는 이 사람, 바로 51살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니키 헤일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를 야망이 지나친 새 대가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다음날 묵고 있던 호텔에 보냈다고 합니다. 인물을 알면 맥락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니키 헤일리에겐 특별한 이력들이 많죠. 최연소 주지사, 미국의 행정부에서 일한 최초의 인도계, 뭔가 최초, 최연소 이런 수식어가 많은데요. 제가 혜성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알고 보면 20년 경력의 정치 고단수입니다. 헤일리가 1972년생인데요. 32에 정치에 뛰어듭니다. 이듬해 공화당 소속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그 뒤 내리 3선을 했는데요. 특히 재선 때 득표율이 무려 99.48%였대요. 거의 만장일치나 다름이 없었죠. 이후에 정치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았는데요. 38이던 2010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이자 미국 정치사에서 최연소 주지사 기록을 씁니다. 재선에도 성공을 했고요. 주지사로 일하면서 보잉이나 벤츠, 볼보 같은 큰 기업의 공장을 유치해서 경제 분야의 업적도 쌓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왜 의미가 큰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트럼프와의 악연은 2016년 시작이 되는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트럼프에 반대를 하면서 다른 후보를 밀었던 거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까지 되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트럼프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혈 참모가 됐고요. 2017년 트럼프는 주 UN 미국 대사로 헤일리를 임명을 했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애초에 트럼프는 국무장관을 시키려고 했지만 헤일리 본인이 이걸 사양했다. 이런 썰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국무장관이라고 하면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자리잖아요. 그만큼 큰 권력을 주려고 했다. 이런 거죠. 악연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인연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악연이 된 거잖아요. 참 그 나라도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헤일리가 자신을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냐면요. 대선에 도전하는 여성 정치인들 보면 보통 중성적으로 옷을 입잖아요. 바지 정장이라든지. 헤일리는 주로 빨간색 치마 정장에 높은 키리를 신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아도 말이죠. Do you want a leader from a different generation who's going to put this country first? Or do you want Dick Cheney in 3-inch heels? First, like to say they're 5-inch heels, and I don't wear them unless you can run in them. The second thing that I will say is I wear heels. They're not for a fashion statement. They're for ammunition. 참 화술도 간단치가 않은데요. 치사한 공격이 들어와도 자신은 모든 관심을 다 사랑한다. 이런 말로 돌려줍니다. 헤일리의 별의 순간이라고 하면 딱 이걸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5년인데 100일 우월주의자들이 총격 테러를 가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이 모두 숨진 건데요. 당연히 이 지역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헤일리가 이때 뭘 했냐면요. 남부연합기를 국회의사당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보면 남부연합은 노예제를 지지했고 또 북부는 노예제 철폐를 주장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부연합기라는 게 인종차별의 상징 같았던 거죠. 게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노예제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남북전쟁의 첫 번째 총성이 울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이 상징하는 차별적인 의미가 더더욱 컸을 텐데요. 이걸 내림으로써 상처받은 흑인들에게 위로를 건넸고요. 또 이게 정계 거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앞서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또 그리고 헤일리가 인도계잖아요. 백인이 아니라서 차별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일리네 가족은 벤버그에 사는 유일한 인도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크교라서 머리에 이런 터번을 쓰고 다녔는데요. 하루는 시장에서 헤일리 가족이 과일을 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그냥 물건을 사려고 한 건데 도둑으로 몰린 거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하고 그랬겠어요. 물건을 다 살 때까지 경찰이 옆에서 지켜봤대요. 이런 경험을 함께 호소를 하니까 헤일리의 진정성에 사람들이 좀 주목을 했던 거죠. 북한 문제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엄숙한 표정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는 이 여성이 바로 헤일리입니다. 행정과 외교 경험, 또 중도 확장성, 여기에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시장 자유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미국의 부자들도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안쪽으로 바짝 따라붙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본선에 헤일리가 가면 바이든을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도 견제도 했다가 또 회유도 했다가 이러는 거죠. 트럼프가 야망이 지나치게 큰 새 대가리 이렇게 모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호텔에 세장하고 새 모이까지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좀 괜찮았을까? 좀 충격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좀 웃겼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넌 새니까 세장이 들어가. 넌 새 모이나 먹어.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이걸 유머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미국 정치도 참 매운맛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공화당 1위 트럼프도 견제를 하고 미국 SNL이란 프로그램에서 헤일리 캐릭터까지 나올 정도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에 대한 태도나 남북 전쟁에 대한 인식이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는 게 헤일리의 가장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약 열흘 뒤면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공화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데요. 과연 헤일리 돌풍이 끝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미풍으로 끝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